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533호 제13연 기사입니다. 포천시 민선국이 공약 실천 위한 첫걸음. 포천시 시장 배경현은 지난 3일 민선국이 공약사항 실천계획 자문단 위촉식을 열고 시장 공약 이행의 체계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자문단은 도시개발, 교육, 복지, 일자리, 농축산 등 각 분야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됐으며 현직 대학 교수와 행정 경험이 풍부한 퇴직 공무원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앞으로 2개월간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검토해 실현 가능성과 구체성을 높이는 역할을 맡는다. 포천시는 내 삶이 행복한 인문도시 프라이드 포천, 프라이드 포천이라는 민선국이 시정운영 방향 아래 시민과 약속한 149가지 공약을 이행해 나간다. 구체적으로 생활밀착형 정원도시 조성, KAI, 첨단 방위산업 혁신 클러스터 구축, 교육발전 특구 평화경제 특구 중심 미래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한 스마트 농축산업 육성, 광역교통망 확충을 5대 축으로 시정 역량을 집중한다. 아울러 포천시는 시민제안 플랫폼에서 280여 건의 시민 의견을 받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포천시는 취임과 동시에 실질적인 공약 정비 작업에 착수하며 별도의 시장직인수위원회 대신 기존 행정조직으로 공약 이행 체계를 수립해 직원들의 업무 부담과 예산 소요를 최소화했다. 배경현 시장은 공약사항은 시민과의 약속이다. 이 약속이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자문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포천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자문위원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손배찬 제10대 파주시장 취임. 민선국이 비전 선포. 손배찬 제10대 파주시장이 7월 1일 취임식을 갖고 민선국이 시정의 출발을 알렸다. 같은 날 취임 직후에는 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아 여름철 재난대비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현장 행보를 시작했다. 이날 오전 10시 파주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 취임식에는 지역 주요 단체장과 시민 등 1,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취임 선서, 취임사, 시민 축하 영상 상영, 축하 공연 순으로 진행됐으며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행사로 치러졌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취임사를 통해 행정은 시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정치는 시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라며 말보다 결과, 이념보다 민생으로 평가받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이어 평화도, 경제도, 파주로 라는 비전 아래 평화가 머물고 경제가 흐르는 파주를 표어로 내걸고 경청과 협치,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라는 세 대원칙을 나침반 삼아 파주의 변화를 이끌어갈 핵심 비전을 발표했다. 우선 지하철 3호선 연장과 GTXA와 연계한 버스 노선 개선, 똑택시 운영 등을 통해 역에서 집 앞까지 편리하게 이어지는 교통망을 완성해 길이 열리는 파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파주의 평화를 강력한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이뤄내고 민간인통제선 북상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추진해 파주 시민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DMZ, 생태와 역사, 판문점 등을 활용해 파주를 특별한 평화관광도시로 우뚝 세우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취임식을 마친 손배찬 파주시장은 곧바로 시청 재난안전상황실로 이동해 장마, 태풍, 폭염 등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한 긴급점검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는 기상 전망과 부서별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취약지역 사전 예찰 강화와 신속 대응 체계 유지 등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주문했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시정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폭우와 폭염 등 여름철 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4. 경기도 농아인협회 평택시지회 제30회 농아인의 날 및 창립 제45주년 기념식 개최. 지난 24일 4. 경기도 농아인협회 평택시지회 지회장 이효정은 평택시 엔펠리스 컨벤션에서 경기도 내 시군별 지회장 및 시청각 장애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제30회 농아인의 날 및 창립 제45주년 기념식으로 장애인 복지 유공자 표창, 장애인식 개선 디카시 공모전 시상식과 함께 진행됐다. 4. 경기도 농아인협회 평택시지회 이효정 지회장은 지난 45년 동안 평택시지회는 농아인의 권익 향상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45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감사의 마음을 나누고 앞으로 새로운 미래를 함께 그려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지난 반세기에 가까운 시간 동안 수많은 선배 농아인들의 피땀 어린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날 농아인의 권익이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지난 45년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돌아보고 다가올 미래를 향해 함께 도약하는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포천시 장애인 제6회 제3회 회장배 전국 어울림 게이트볼 대회 개최. 포천시 장애인 제6회 회장 배경현은 지난 22일 포천종합운동장 보조구장에서 제3회 포천시 장애인 제6회장배 전국 어울림 게이트볼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25개 시군에서 36개 팀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개회식은 포천시 장애인 게이트볼연맹 박재훈 회장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됐다. 대회 결과 안성시가 우승했고
포천 B 팀이 준우승, 포천 A 팀이 3위에 올랐다. 참가 선수들은 승패를 떠나 화합과 우정을 나누며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와 게이트볼 저변 확대에 기여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배경현 포천시장은 게이트볼이 장애인 체육과 생활체육 발전의 선도 종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포천시와 포천시 장애인체육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전국 규모의 생활체육 행사로 마무리됐다. 제9회 평택시장배 전국장애인 볼링대회 성황리 개최. 평택시 장애인체육회 회장 최원용은 지난 3일 평택 B&B 볼링장에서 제9회 평택시장배 전국장애인 볼링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평택시 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평택시 장애인 볼링협회가 주관하며 평택시가 후원한 이번 대회는 올해로 9회째를 맞았다. 전국 각지에서 시각 청각장애인 볼링 선수 110여 명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겨루며 열띤 경쟁을 펼쳤다. 개회식은 평택시 장애인 볼링협회 허전욱 명예회장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진행됐으며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의원 등 주요 내빈이 참석해 선수들을 격려하고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했다. 평택시 장애인체육회 김형겸 수석부회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장애인 스포츠 저변 확대는 물론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화합을 도모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회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원용 평택시장은 대회사에서 이번 대회가 선수 여러분의 열정과 도전 정신을 마음껏 펼치는 뜻깊은 무대가 되기를 바란다며 평택시는 앞으로도 장애인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고 누구나 차별 없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대회는 기존 시각장애인 선수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 선수들도 함께 참가해 더욱 의미를 더했다. 다양한 장애 유형의 선수들이 함께 어울리는 열린 스포츠 축제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전국 규모의 포용적인 대회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파주시 의료요양통합돌봄 신규 담당 공무원 교육 실시. 파주시 시장 손배찬은 의료요양통합돌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신규 임용된 통합돌봄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2일까지 신규 담당자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신규 담당자의 통합돌봄 정책 이해와 실무 역량을 높여 시민에게 체계적인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의료요양통합돌봄 정책 및 제도 이해 파주시 통합돌봄 추진체계 재택의료센터 연계 통합판정조사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계 통합돌봄 대상자 발굴 및 추진 절차 등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특히 사회복지 및 재택의료 분야 전문가와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실무자가 강사로 참여해 통합돌봄 제도의 이해는 물론 실제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사례 중심 교육을 실시한다. 파주시는 지난해 5월 보건복지부 의료요양통합돌봄 시범사업에 선정된 이후 파주시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2월 지역돌봄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통합돌봄 전달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오고 있다. 이번 교육은 통합돌봄 담당 공무원의 정책 이해와 실무 역량을 강화해 시민에게 보다 체계적인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명희 복지정책과장은 시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통합돌봄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